식당 메뉴 사진이나 식당 앞에 진열되어 있는 음식 모형을 보고 실제 주문한 음식이 사진과 똑같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빈약한 갈비탕을 받아들고 메뉴판 사진과 왜 다른가 하고 따지는 손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도 많이 속아서 광고와 실물이 다른 것에 익숙합니다. 요즘은 사람 사진도 믿을 수 없습니다. 건축 관련 허위 분양 광고로 피해를 보는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분양받고 보니 경사가 너무 심한 땅이거나 진입 도로가 없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법적으로 아예 집을 지을 수 없는 용도 지역인 경우도 있습니다. 신문에 크게 실린 분양 광고 조감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석에 깨알 같은 글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실물이 그림과 다르다고 따지지 마시오가 됩니다. 건축 분양을 위해 제작하는 그림은 실제 상황과 많이 다르게 표현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도 잘 흐르지 않는 건천이 물놀이 가능한 넓은 하천으로 바뀌기도 하고 잡목이 들어찬 산은 수려한 경관수가 빽빽한 수목원 같은 산으로 탈바꿈합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양심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그림을 그리고 분양하는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됩니다. 현장 상황을 사실대로 표현한 그림을 보면서 실제 현장은 그보다 훨씬 못할 거라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광고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유명인이 등장하는 광고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지명도가 높은 유명인이 등장하는 광고의 분양 물건일수록 더 비싸다고 보면 됩니다. 그의 모델료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요즘 건축을 잘 아는 소비자들 중에 아주 집요하게 분양업자를 괴롭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촬영해 두었다가 나중에 건설회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보상을 받아내는 경우입니다. 이런 소비자를 염두에 두고 법적 방어 수단의 하나로 조감도에다가 이미지는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함이라는 문구를 넣었다고 분양업자는 황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양업자는 법적인 책임 회피용으로 그러한 문구를 광고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할까요? 무조건 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실제 현장 상황과 광고 사진의 이미지가 얼마나 다른지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과 광고의 차이를 확인해 보면 분양업자의 양심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분양 현장을 꼭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의문들은 건축사에게 자문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갑을의 질서가 잘 지켜져야 원만한 사회가 됩니다. 갑을 관계의 형성은 주로 금전거래와 관련이 있고 돈을 지불하는 쪽이 무조건 갑이 됩니다. 백화점에서는 물건을 사는 손님이 갑이 되고 비행기에서는 승객이 갑이 됩니다. 건축에서는 집을 지으려는 건축주가 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갑을 관계 질서에 예외가 있습니다. 의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내가 치료비를 지불하는 갑이라고 해서 의사를 을로 취급하는 강심장 환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일부 공무원도 돈을 받는 갑에 포함됩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에는 건축사를 을처럼 취급하는 건축가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접고 보아도 한 10년은 나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 어린 공무원인데 뭘 문의하러 간 건축사를 쳐다보지도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데요? 하고 퉁명하게 대꾸하는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설계 감리자인 건축사는 항상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건축사에게 있어서
갑은 설계에 의뢰하는 건축주뿐만 아니라 시공자도 갑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건축사에게 있어 갑 중의 갑, 소위 왕갑은 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민원인입니다. 공사 주변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합니다. 소음이나 먼지에 대한 민원도 갑일을 맡은 건축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통제가 잘 안 되는 시공자의 부실 공사는 대부분 갑리 부실로 귀결됩니다. 그러면 내 집을 짓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집을 짓는 경우 시공자를 잘못 만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에 시공자가 공사비 견적서를 제출하고 건축주와 전체 공사 금액이 협상이 되면 계약서에 도장 찍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 경우 주목구구식으로 공사비를 산출해서 계약한 경우에는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책이 없습니다. 시공자가 건축지를 괴롭히는 유형은 다양합니다. 공사 마무리를 하지 않고 버티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시공자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계약 당시에 작성한 견적서가 상세하지 않으면 부실자재를 써도 할 말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초 계약한 공사비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고 공사기간도 늘어납니다. 피해는 건축주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시공자의 상투적 수법 중에 처음 공사 계약할 때는 다른 시공자들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해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공사비를 늘려나가는 작전을 씁니다. 이런 시공자를 만나면 공사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부실한 공사가 더 큰 문제입니다. 공사 초기에 고분고분하던 시공자가 어느 순간 왕갑으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집 하나 지으면 10년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시공자 잘못 만나면 최소 10년을 늙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공자는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요? 대부분 경우 건축사에게 자문을 받으면 해결됩니다. 건축사는 해당 시공자가 지어놓은 집이나 짓고 있는 공사 현장을 보면 그 시공자를 한눈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로 시공자의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요즘은 사라졌지만은 다방에서 사람이 앉아있는 테이블마다 땅콩을 두어 알씩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웬 공짜냐고 그 땅콩을 집어먹게 되면 이제는 일정량의 땅콩을 강제로 사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공짜처럼 보이는 남의 호의 안에 뭔가 좋지 않은 의도가 숨어 있을 거라는 의심을 합니다. 실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수억 원을 그 공사비의 대가로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을 사고 건축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자면 각 공정마다 적정한 돈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 및 설계에 무료라는 문구를 붙여놓고 집 지으려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간판을 보고 설계는 무료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축주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주택 설계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설계를 의뢰받은 건축사는 현장을 방문해서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법적인 조건들을 검토합니다. 건축주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공간별 배치와 조합을 스케치로 구상해 봅니다. 집의 형태를 여러 각도에서 스케치하면서 모양과 비례, 적정한 외장 재료 등을 검토합니다. 이어서 각 방의 상세 치수, 가구의 배치나 창의 크기 등 상세한 부분에 대해 건축주와 결정에 들어갑니다. 디자인이 구체화되고 상세 치수와 재료, 가구 배치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도면 작업을 시작합니다.
구조 설계, 기계 설계, 전기 설계, 통신, 조경 설계 등 협력업체에 의뢰할 것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주택 설계는 복잡한 디자인과 도면 작업에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규모가 수십 평 정도라서 설계비는 적습니다. 아예 주택 설계를 하지 않는 건축사 사무소도 많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주택 설계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설계 상담 무료라는 광고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 설계 사무실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건축 설계 비용을 어디선가 빼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공짜로 설계해 준다고 건축주를 유혹한 다음에 시공비에서 설계비를 빼먹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부실한 공사를 하거나 재료를 싸구려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집 디자인도 엉망이 됩니다. 공짜로 설계를 해준다고 하는데 디자인을 자꾸 요구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건축사가 그려주는 대로 집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낚싯밥이 공짜인 줄 알고 덥석 무는 순간 그 물고기의 운명이 어찌 되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 설계 무료라는 낚싯밥을 덥석 물어버립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